요즘 정치권에서 좀 눈여겨볼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 정도인데 이게 얼핏 보면 다 다른 얘기 같지만 좀 연결해서 보면요. 현재 정치 지형이나 앞으로 방향을 읽는데 꽤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입니다. 이걸 좀 파고 들어가 보죠. 네, 맞아요. 각각의 사건이 뭘 말하려는 건지, 그 메시지도 중요하고, 또 이게 실제 여론이나 정치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같이 봐야겠죠. 오늘 이 세 가지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 행보가 좀 눈에 띄었어요. 대구 경북 첫 유세지로 구미를 갔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말들이 상당히 뭐랄까 파격적이었어요. 네, 그쵸. 박 전 대통령 산업화 공로는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서도 군사동원이나 민주주의 후퇴는 비판한다. 이 양면을 다 건드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된 거 가지고 쪼잔하게 왜 그러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고 그러면서 결국엔 편가르기, 보복, 이거 멈추자 이런 통합 메시지를 강조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단순히 그냥 보수 텃밭 가서 우리 통합합시다 이런 제스처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좀 여러 겹의 포석이 깔린 것 같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 공과를 같이 말한 건 그러니까 과거 경제 성장에 대한 좀 향수가 있는 중도층이나 일부 보수층에게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가져가려는 시도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성장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거다. 네. 심지어 이건 민주당이 앞으로 경제 노선을 좀 바꾸려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꽤 중요한 지점일 수도 있어요. 네, 뭐 반응은 역시나 엇갈리죠.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 따라 해석이 확 갈리고요. 네네. 공연 취소 비판 같은 경우는 지역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까지 딱 건드리면서 이것도 논쟁거리가 됐고요. 이 발언들이 진짜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글쎄요, 이건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자금 논란이 터졌어요. 김문수 후보 얘기죠. 유튜브 후원금. 네, 맞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김문수 후보가 개인 유튜브 채널 그 김문수 TV에서 슈퍼챗이라는 걸로 4년 동안 한 1억 7,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거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 이렇게 경찰에 고발하겠다 밝혔죠. 액수도 꽤 크네요. 횟수랑 평균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던데요. 5,976회에 평균 29,000원 정도라고. 네, 상당히 구체적이죠. 국민의힘은 뭐 예전에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무혐의 나왔다. 이거 구시대적 네거티브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근데 이 슈퍼챗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하는 정치 후원금이랑은 좀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걸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이런 새로운 플랫폼으로 후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법이 명확하게 뭘 정해놓은 게 없어요. 이 법적 공백이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그냥 네거티브 싸움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온라인 정치 활동의 투명성 문제랑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투명성 문제. 네. 이런 논란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들 온라인 모금 활동 이거 좀 더 감시해야 한다. 제도 개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요. 길게 보면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로까지 갈 수도 있겠죠. 대선 국면에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검증 공방이 또 시작될 수 있다. 뭐 이런 신호탄 같기도 하고요. 정치 지형을 흔들 또 다른 변수.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검찰 소환 통보가 갔는데 여기에 불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죠. 네, 5월 14일로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출석 안 하겠다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김 여사 쪽 입장은 조사를 강행하면 추측성 보도가 막 나올 거고 이게 또 조기 대선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이런 걸 이유로 들었어요. 검찰은 이미 2월부터 대면 조사를 하려고 했다면서요. 근데 계속 미뤄졌던 거고요. 그렇죠. 선거 영향 같은 걸 이유로 계속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요청해왔던 상황이었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좀 민감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되고 특히 선거라는 이 민감한 시기에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거 이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우리가 이걸 사법 리스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법 리스크. 지금 보면 법 앞에는 모두 평등하다 이걸 강조하는 비판 여론이랑 이거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 아니냐는 반박이 정면으로 딱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고요. 야권에서는 법치주의 훼손이다. 여권에서는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맞서고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또 김 여사 측은 어떻게 대응할지
여기에 따라서 대선 판도에도 영향이 꽤 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법 리스크 관리 문제랑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죠. 이게 다시 한번 선거 국면의 진짜 핵심 쟁점으로 확 떠오른 셈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쭉 짚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전략적인 행보, 김문수 후보의 새로운 형태의 정치자금 논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문제까지 현재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어떤 주요한 축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다 그냥 따로따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정치 지형이나 또 유권자들 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걸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